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지의 다양한 관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지지라고 하는 것 정말 복잡합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지는 땅의 기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음양오행이 땅에서 펼쳐지는 운동이자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다양합니다. 천간과 다르게 합가충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얘기하면 형, 파, 해, 원진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다른 이론들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왕초보 교실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런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형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형벌을 받는다, 형무소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형입니다. 묶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째는 삼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글자 세 개가 모여서 서로 묶이게 된다. 뭔가 형벌을 받는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인신사라고 하는 세 개의 글자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 계절을 여는 글자들이죠. 즉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여는 글자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여는 글자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여는 글자가 되는데 이렇게 각 계절을 시작하는 세 개의 글자들이 모여서 서로 형살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살을 역마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자묘유라고 하는 세 개의 글자가 모이면 형살이 됩니다. 이거 역시 삼형살이 되는데요. 이 자묘유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각각의 계절에 배치가 된 글자들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앞에 인신사하고. 이건 뭐냐면 자묘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 자기 계절의 중심을 점하고 있는 지지들입니다. 그 계절이 가장 절정에 이루어지는 시기의 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글자 세 개가 모이면 형살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형살의 이름은 도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축술미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 축술미 역시 계절에 배속되어 있죠. 축술미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뭡니까? 토오행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세 개의 글자들이 모이면 형살을 이루게 되는데 이 형살의 이름은 화개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또 다른 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수와 묘목이 만나게 되는 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 수와 목의 관계니까 수생목이라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뻔하게 역설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굉장히 차가운 물이고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봄의 나무이긴 한데 음목입니다. 그래서 좀 습한 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관계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의 모양이면서도 너무 차가운 물이 너무 습한 목에 부어지게 되면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런 상형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같은 글자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에는 크게 진진, 오오, 유유, 해해라고 하는 네 개의 자형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개의 자형뿐만이 아니라 사주팔자에 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자형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지지의 이제 또 다른 관계로 형이 있고요. 또 다른 지지의 관계로 이 파와 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라고 하는 건요, 한자로 이 깨질 파자를 써서 깨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해라고 하는 것은 해롭다라고 한 때의 그 해자를 써가지고 해로운 어떤 관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지의 파와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이게 고전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 사주팔자를 좀 해석하는데 활용도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왕초보 시간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지지의 관계에는 6개의 파와 6개의 해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지지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원진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명리학을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이 원진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망하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조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 사주팔자에서 특히 궁합을 볼 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지의 원진은 역시 모두 6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렵고요. 띠로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쥐와 양, 그리고 소와 말, 호랑이와 닭, 그리고 토끼와 원숭이, 용과 돼지, 뱀과 개라고 하는 동물들이 서로 미워하면서도 좋아하고 또 서로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원진쌀을 이룬다. 이런 복잡한 애증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진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람들의 관계, 특히 부부라든지 또 연인들의 관계, 이런 궁합을 볼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의 또 다른 관계, 형, 파, 해, 원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지지의 관계를 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다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천간과 지지를 설명할 때 이 합과 충을 설명하면서 합은 좋은 거고 충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된 관념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형, 파, 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좋은 것으로, 즉 흉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의 나머지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도 비록 이름이 부정적이지만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고정된 생각을 갖는 것은 명리학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살아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그 지지의 관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